안녕하세요. 대주주입니다. 오늘은 월요일 녹방을 오랜만에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이 사실 지난 금요일 날 미국 시장의 급등으로 우리 시장 오늘 좀 강할 걸로 예상했지만 우리 시장 코스피, 코스닥 약한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장 초반 강한 모습을 사실 보이다가 장 후반으로 갈수록 약한 모습을 보이는 그 꼬라지가 사실 좀 찜찜한 아직 좀 강한 흐름의 반등장이 아니구나 라는 느낌을 사실 뭐 구체적인 어떤 지표나 뉴스를 확인하지 않고도 누구나 투자자라면 느낄 만한 그런 약간은 아직은 상승장이 아니라는 그런 느낌이 들게 했고요. 그나마 종목별로 희비가 좀 엇갈렸는데 실적이 최근에 좀 돌아서거나 1분기 실적이 바닥임을 확실하게 좀 전망할 수 있는 기업들 중심으로 좀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오늘 코스피 기관들이 지난 금요일에 좀 많이 샀고 오늘 조금 이제 그 1158억 정도 팔았고 외국인은 오늘 환율 상승에도 불구하고 뭐 매도는 하지 않았습니다. 코스닥도 오늘 혼조세, 팔 건 팔고 살 건 샀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오늘 이 특징을 보시면 코스피는 외국인 기관 동시에 카카오 이런 것들, 두산 에너빌리티, 대한전선, 페노션, DB하이텍, LG에너지솔루션, 후성, 삼성무산, KG스틸, SK이노베이션을 이제 양매수로 가장 많이 담은 10개고요. 여기 뭐 다는 모르겠지만 여기 눈에 좀 띄는 DB하이텍이나 페노션, 후성 같은 이제 종목들은 특히나 실적에 대한 포인트가 있는 주식인 것 같고 코스닥도 LNF가 이제 실적이 좀 잘 나와서 오늘 좀 부각이 됐고 뭐 첨보, 카카오게임즈, 현대사료 MSCI 코스닥에 지금 편출이 되면서 거기에 대한 수급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비코전자, JYP도 실적주, 인텔리언테크 실적, 파인테크닉스, 이로원, 대주산업까지 이런 것들이 이제 외국인 기관들이 좀 담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실적이 나왔고 지난 금요일 날 오늘 종목들의 이제 흐름을 특징으로 좀 보면 경인양행이 사실 실적이 제가 예상하던 것보다 더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난 분기 118억도 잘 나왔는데 이번 분기 한 110억쯤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12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분기, 2분기 합해서 경인양행이 24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기록합니다. 현재 시가총액이 2,900억입니다. 그러니까 상반기 영업이익 기준 멀티플이 거의 12배. 정말 역대적으로 경인량이 이렇게 싼 적이 있었나 싶기도 하고요. 그 2분기는 이제 약간 원래 성수기입니다. 때문에 경인양행의 2분기 실적은 이만큼 좋거나 더 좋을 수 있다고 좀 봐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 왜 올랐다 빠졌어요? 근데 그거는 경인양행이 실적이 좀 좋을 거라는 걸 사실 미리 알고 오늘 실적 발표가 나오고 사실 이렇게 한번 크게 슈팅을 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힘이 없으니까 그냥 차익 실현 그러니까 1분기 실적 나올 때까지만 기다려보자 하던 물량들이 다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사실 실적과 동시에 오르든 빠지든 팔려고 하는 물량들이 좀 나왔다 이렇게 좀 보여주고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경인양행은 쉽게 빠지진 않을 거다. 왜? 실적이 1분기, 2분기 이렇게 잘 나오고 이제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는 물론 2분기 실적을 또 보자 이러면서 8월 15일까지 또 볼 수 있는 포인트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지금 패션 업황이 워낙 좀 좋은 포인트도 한번 잡혀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번까지 경인양행의 실적이 지난 4분기, 이번 1분기까지 잘 나왔기 때문에 조금 기관이나 담당 애널리스트들의 커버들이 좀 들어올 수 있는지 좀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올해 말이면 경인양행이 이제 포토레지스트를 이제 그 캐파 50% 증설합니다. 그거가 또 하나의 트리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포인트까지 이제 보면서 가져가야 되겠죠. 근데 보시면 경인양행 이렇게 어쨌든 2분기 연속 숫자가 잘 나오니까 오늘 연기금이 들어옵니다.
오늘 이제 외국인 뭐 이 물량들은 그동안 뭐 검은 머리 외국인이 잘 모르겠지만 오늘 연기금이 26,400주를 사거든요. 제가 알기로 연기금이 이렇게 들어왔다 싶으면 조금 연속적으로 연기금 수급이 좀 들어오지 않겠는가라는 기대를 좀 해보게 합니다. 아무튼 연기금의 매수가 오늘 좀 잡힌 거 실적 발표와 동시에 요것들이 앞으로 좀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한번 봐지고요. 다원시스는 뭐 실적이 전동차 그 수주 이연된 것 때문에 200억 정도 뭐 적자가 좀 미리 좀 잡혔고 나중에 환입되는 실적 200억 이제 그게 이제 일시적으로 좀 잡혔고 나머지는 아직 여전히 이제 본업이 턴어라운드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다른 부분들은 아직 비용 측면에서 반도체든 메닥스든 이런 측면들이 좀 있어가지고 실적이 조금 안 좋게 나왔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크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분기에 200억 이상 적자가 찍힌 상황이기 때문에 또 공매도나 매도를 하고자 하는 세력들에게는 좀 빌미가 될 수도 있겠죠. 한글과 컴퓨터는 뭐 오늘 실적에 대한 포인트는 아닙니다. 근데 오늘 주가가 한 3.7% 정도 좀 강하다가 막판에 이제 장이 안 좋으면서 좀 밀렸는데, 한컴이 지금은 이제 그 우주항공에 대한 이슈가 분명히 있고, 별도 실적은 잘 나온 겁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이게 오늘 뉴스인데, KB 자산운용에서 ETF를 주종 출시를 했대요. 플랫폼 기업이나 벤처 캐피탈 기업. 오늘 12시에 나온 겁니다. 요 ETF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은행에서 가입을 하거나 자산 운용해서 여기에 이제 배정이 돼서 운영을 할 건데, 여기에 보면, 어, 네트워크, 결제, 엔터테인먼트, IT, 헬스케어 6가지 영역의 플랫폼 기업, 플랫폼 테마 지수라고 해서 31개 종목이 구성된 ETF가 있는데, 여기에 네이버, 카카오, NHN, 그 다음에 한글과 컴퓨터 다날 이게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약간 팽팽한 수급적 줄다리기 속에서 어쨌든 저 유입이 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니까, 없던 게 생겼으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은 약간 윤활유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도 좀 하고, 여기 보면 창업 투자회사 지수라고 해가지고 또 이제 했는데, 여기 우리 기술 투자, 지금 퀀트에 SBI 인베스트먼트 이런 종목이 들어갑니다. 이런 것도 좀 약간 특징이었고, 우리 시장 끝나고 지금 나스닥은 꽤 많이 반등합니다. 우리 시장 끝날 때쯤 0.8% 정도 마이너스 하락하고 있었는데, 선물이 지금 0.41% 정도 반등하고, 사실 장 초반에 시장 분위기 좋았다가 상하이 이달 중순에 뭐 점진적 개방을 한다 이런 뉴스도 나왔지만, 4월 중국의 소매 판매 지표가 나오면서 마이너스 11.1% 쇼크 이게 나오면서 봉쇄 여파 확산이라 가지고 오늘 좀 꺾였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보세요. 그러면 5월 달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4월 달에 소매 판매 중국에서 이렇게 안 좋았는데, 5월 달도 뭐 사실까지 좋을 건 없잖아요. 특히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 지금 상해 봉쇄가 이달 중순부터 조금 뭐 풀린다 하는데, 이달 중순 후반부터 요런 것들이 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5월까지 중국의 봉쇄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한 여파들이 기업 실적에 영향을 좀 미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4월, 5월 지금 데이터는 이제 5월 데이터 6월에 나오니까 6월까지의 데이터들, 특히 2분기에 대한 경기 지표 주요 기업들의 어떤 실적의 미스에 대한 충격을, 물론 우리 시장이 미리 선제적으로 좀 조정을 받긴 했지만 아직 그런 우려감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좀 강하게 가지 못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리스크 관리를 좀 하면서 가야 되는 장이고요. 다행인 것은 선물 포지션은 완전 극상방으로 좀 좋다. 물론 아직 만기까지 좀 남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오늘 다행인 듯 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지오소프트란다. 롯데 시스템즈. 롯데 시스템즈가 제가 지난 토요일 날 라방에서 제가 가장
어닝 서프라이즈한 종목 중에 하나, DB하이텍이랑 롯데시스템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는데, DB하이텍은 아까 외국인 기관 동시 순매수 상위에도 잡히기도 했고, 물론 시가 대비 조금 빠지긴 했습니다. 근데 DB하이텍을 보니까 실적이 진짜 잘 나왔는데도 증권사 가이던스가 좀 더 좋았던 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데스는 와 놀랍네라고 하고, 어떤 데스는 이 정도로 좋을 거라고 또 예상한 데서는 약간 실망은 아니고 이제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오면서 시가 대비 조금 눌리기도 했고, 오늘 장도 좀 안 좋았고. 그 다음에 제가 진짜 실적이 좋았던 롯데시스템즈는 오늘 거래량도 꽤 실리고 한 45만 주 정도, 주가도 한 5.5% 정도 올랐습니다. 롯데시스템즈를 제가 통화를 해봤는데 폴더블 밴딩 로봇에 대한 실적들도 좀 잡히고요. 담당 주담은 지금 오늘 외부에 이제 일정들이 좀 해서 당분간 외부 어떤 해외 출장인가 갔다고 해서 아마 조만간 다시 전화해서 한번 탐방도 또 한번 시도를 해볼 텐데, 2분기도 실적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수주 잔고들이. 근데 변수가 뭐 삼성 디스플레이의 어떤 수주나 업황은 전혀 문제가 없는데, 역시나 로체도 일부 핵심 부속품을 일본의 본사 로체에서 가지고 오는 것도 좀 있고, 그 다음에 전방 원재료 가격들이 좀 오른 것들이 지금은 물론 요번에 영업이익이 좀 잘 나왔지만 향후 그런 부분은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얘기하더라고요. 사실 그거는 모든 지금 제조업들이 마찬가지인데, 역시 로체는 IR에 보수적이지 상황이 굉장히 좋은데도 사실 모든 기업이 공통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우려도 빠지지 않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로체 시스템이 날라왔고, 오늘 그러면 이제 어제 거고, 오늘 이제 실적이 굉장히 좀 잘 나온 기업 중에 특징적으로 좀 본다면 잠깐만요. 오늘 좀 실적이 좀 굉장히 잘 나온 기업 중에 잠깐만요. 백광산업. 백광산업 제가 실적 계속 좋다 했는데 매출액 544억에 영업이익 81억을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전년 동기에 매출 464억에 44억을 했는데, 이번에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이 거의 더블 정도, 영업이익이 역시 내가 참 좋다고. 이게 지금 가성소다 뭐 이런 쪽, 그러니까 지금 시가총액이 2,370억 정도 되고요. 분기 80억 정도가 올라가고, 그 다음 백광산업이 이제 반도체 쪽으로 본격적으로 지금 좀 진출한다는 뉴스들이 최근에 나왔기 때문에 향후 포워드의 멀티플들을 훨씬 높게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백광산업이 삼성전자와 국산화 협업하고 있고, 고순도 염화수소, KC도 잘 나왔고, 얼마 전에 송원산업 쪽도 잘 나왔고, 지금 반도체, 염화수소, 특수가스 이런 쪽들이 지금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거든요. 원재료와 지금 판가에 대한 스프레드가 좋아지면서 하여튼 백광산업이 1분기 이 정도 나아졌다라고 하면 포워드로 한 350억에서 400억 정도까지 볼 수 있고, 그럼 멀티플이 한 7, 8배밖에 안 되니까 굉장히 매력적이죠. 아마 시간에 오르지 않았나 싶은데, 사실 저는 한 100억까지도 영업이익 예상했어요. 근데 이제 81억 정도 나왔는데 잘 나왔습니다. 근데 시장에 제가 그렇게 잘 나온다고 해도 이게 기대치가 별로 없어서 이렇게 주가 오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요것도 지금 서프라이즈도 반응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굉장히 이런 게 내일 안 온다면 이런 건 진짜 매수해볼 만하죠. 그 다음 실적은 아닌데, 바둑이 엎드리싸 종목이 오늘 그냥 한 5% 정도로 3만원 확 올라가 버리던데, 시가만큼 종가로 끝났어요. 장이 밀리니까 이것도. 여러분들도 오늘 엎드리싸를 좀 하지 않았겠나 싶은데, 괜히 비싸게 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29,000원, 시가가 29,600원이니까 29,500원, 이제 3만원 이하로 이렇게 조금 담았다 하면 그래 했는데, 막 또 위에 올라가는데 또 사고, 그래 급하다고. 그렇게 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런 것도 그렇고, YG 플러스랑 JYP도 실적이 나쁘지 않게 나왔어요. JYP가 생각보다
최근에 주가도 좀 견조하고 YG 플러스는 지난번 뭐 실적이 이미 한번 잠정 실적치에 나왔으니까 야 YG 플러스가 보자 이게 305억에 38억 순이익은 78억이 나왔는데 이 순이익가 왜 이렇게 개리되는지 몰랐다. 아 그래 시총 대비해서 아직 싸다고는 얘기 못하구나 순이익 기준으로 해도 물론 엔터나 게임에 대해서 멀티플을 높이 줄 때는 좀 싸다 그냥 무조건 할 수 있는데 물론 지금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기 때문에 뭐 좋습니다. 뭐 싸다고 할 수 있겠네요.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고 실적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야 그리고 이거 진짜 박수 한번 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시간이 올랐을 것 같은데 일진 디스플레이가 드디어 제가 얘기 드렸듯이 턴어라운드를 했어요. 분기 7억인가 영업이. 야 영험하다 영험해. 진짜 모르겠어. 오늘 뭐 시간에 분명히 또 올랐을 것 같은데 물론 그 전에 제가 봤을 때 세력들이 1분기 실적이 턴아웃 될 건지 알고 매집했던 게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제가 이런 기업들이 이렇게 매집해놓고 꼴라당 팔 것 같진 않아요. 1분기가 잘 나오면 아마 주목받을 거예요. 그리고 2분기 스토리만 이제 나와주기 시작하면 뭐 2,400원에서 3,000원 정도 사이에는 2분기가 갈 수도 있다니까요. 근데 물린 사람들이 어느 정도 좀 회복을 시키거나 라이언 리병 왔다 갔다 하고 이제는 좀 나올 수 있는 이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건 분명히. 그 다음에 오늘 실적 중에 보자. 요거 좀 나 잘 나온 거 하나 있던데. 해성산업도 뭐 무난하게 나왔고 직전 4분기에는 해성산업이 이제 그 계양전기 부분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순이익에 그 계상돼 가지고 적자 뭐 단기 순이익 나왔지만 해성산업 1분기에 5,977억 그러니까 분기 영업이익은 최근 5분기 가장 하이를 찍었고 해성 DS가 워낙 좋았으니까 영업이익이 538억, 단기 순이익이 431억 정도 기록했으니까 해성산업도 실제 굉장히 잘 나왔고 지금 싼 편입니다.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지주사 밸류를 받고 있으니까 너무 지주사가 만약에 해성산업의 지주사 그 자회사가 해성 DS밖에 없다 이러면 오히려 심플할 텐데 너무 많아서 무거운 택이죠. 그 다음에 백광산업, 코리아 서키트 역시 기판주들 실적 진짜 잘 나왔고요. 정말 실적 잘 나왔고 뭐 잘 나온 걸 이미 뭐 심태기 같은 걸로 사실 미리 잘 나올 거로 예상은 했겠지만 잘 나왔어요. 뭐 영업이익이 312억 정도 가까이 나왔습니다. 근데 저 312억 영업이익이 나왔는데 가이던스는 330억까지 받기 때문에 뭐 약간은 뭐 조금 실망할 수도 있고 이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잘 나왔습니다. 제가 봤을 때 잘 나왔고 건설주들은 역시 계룡건설을 보니까 매출은 늘었어도 영업이익이 많이 줄었어요. 역시나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한 부담들이 좀 작용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맞다. 지금 로체에 이어서 진짜 실적이 잘 나온 것 중에 하나는 유비벨록스입니다. 유비벨록스가 지금 시총이 975억밖에 안 돼요. 또 지난 1분기가 비수기인데 668억에 23억을 영업을 했는데 이번 분기에 연결로 매출이 930억이에요. 근데 요건 팅크 연결로 많이 잡힌 것도 좀 있을 거고 순이익이 33억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 분기에. 근데 이제 개별로 별도로 봤을 때 잠시만요. 별도로 또 봐줘야지. 이건 뭐 팅크로 같이 볼 필요가 없지. 별도로 보면 작년에 이제 별도로 183억에 팅크 빼고 유비벨록스 자체만 235억의 1분기에 영업이익을 32억 했어요. 별도로만. 그러니까 연결로 했을 때 여기에 1억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팅크 1억밖에 안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팅크의 지분가치 다 빼고 유비벨록스 지금 1분기에 32억을 했다고요. 비수기인데. 근데 지금 2, 3, 4분기가 잘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32억만 해도 지금 130억 영업이익에 시총이 970억이 말이 안 되는데 2분기부터는 성수기에다가 팅크까지 반영돼요. 그리고 유비벨록스는 1,000억 미만으로는 두려워하지 말고 실적 나와주니까. 그러니까 사놓으실 필요가 있는 게 팅크의 그 CB 콜옵션도 아마 유비벨록스가 90억을 유비가 받을 거예요. 현금 흐름이 많은. 근데 유비가 그래서
팅크의 지분이 늘어나게 될 겁니다. 근데 이거 너무 싸서 어제 로체하고 똑같은 관점이에요. 너무 싸게 조금 시장이 이게 개인들이 전부 다 무슨 누구 관련주 무슨 비료 사료 관련주 이런 것만 쫓아다녀서 그렇지 너무 싼 거예요. 그러니까 기관 외국인이 커버 안 하지. 개인들은 테마 쫓아다니지. 이러니까 그러니까 왜냐면 조금 시총 큰 거는 좋으면 기관이 사고 외국인이 사고 그래요. 근데 이런 시총 작은 거는 이제 개인 아니면 없는데 요새 개인들도 다 이렇게 하니까 이게 가치 투자 완전 죽어버렸는데 진짜 이런 건 이제 싼데 쌉니다. 그 다음에 실적 특징주 중에는 오케이. MK전자가 시총이 3천억 정도 되나? 3,130억이에요. 사실 업황은 반도체 기판이에요. 본딩 와이어랑 솔더블도 좀 하는데 솔더블은 이제 한 매출 비중이 5%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덕산아이 메탈은 솔더블로 영업이익률이 이제 하이 싱글 정도 나오는데 NK전자는 솔더블의 어떤 수율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솔더블의 마진이 그렇게 안 좋아요. 그러니까 본딩 와이어 쪽인데 MK전자도 지금 잠깐만요. 실적이 매출액 2,467억, 영업이익 206억이 나왔습니다. 그 시가총액이 아까 3,120억 정도인데 영업이익이 206억. 그러니까 지금 작년에 영업이익이 1,000억, 9,580억에 1,000억인데 요번 이제 1분기에 200억 정도 나아졌어요. 근데 올해 한 1,200억 정도 영업이익을 이제 예상을 하더라고요. 별도로도 잘 나왔어요. MK전자는 별도로도 잠깐만요. 별도로도 작년에 135억에 43억 했는데 올해는 142억에 49억 했어요. 그러니까 별도로 50억이죠. 별도로만 봐도 자회사의 한국토지신탁이니 뭐니 다 빼고 그게 좀 연결로 많이 잡히는데 볼륨이 워낙 크니까 별도로 봐도 영업이익 200억이에요. 그러면 지금 시가총액 3,100억은 별도로 봐도 퍼 15배니까 쌉니다. NK전자도 진짜 쌉니다. 그 다음에 미스터블루도 실적이 나쁘지 않습니다. 분기 15억 정도 나왔거든요. 분기 15억 정도 나왔는데 작년 1분기 150매덕에 15억 나왔더라고요. 작년 1분기가 워낙 좋았어요. 1분기 빼고 2분기부터 이렇게 이제 실적이 조금 안 나오기 시작했는데 올해 1분기 계절적인 1분기는 아니에요. 하여튼 올해 1분기 그래도 전분기랑 비교해야 돼요. 전분기 128억에 10억보다 150매덕에 한 15억 정도 나왔기 때문에 미스터 블루는 전분기랑 비교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종목 중에는 전년 동기랑 비교를 해야 될 종목이 있고 아까 경인이 같은 경우에 전년 동기랑 비교하면 말도 안 되게 어닝 서풀이죠. 그러니까 전년 동기랑 비교하면 안 됩니다. 경인이는 전분기랑 비교해줘야지 비교가 되는 거고 미스터 블루도 전분기랑 비교를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특징적인 윈스도 실적 나쁘지 않고 작년도에 133억에 4억 했는데 19억. 와, 윈스 실적 괜찮다. 1분기 실적 치고 실적 좋아. 최근에 주가도 조금 올랐다가 물론 다 빠지긴 했는데, 윈스는, 올해는 스토리가 좀 좋아요. 작년 4분기 실적도 워낙 좋았지만. 어버구 반도체도 실적이 좋습니다. 어버구 반도체 실적도 지금, 매출은 사상 최대치. 오늘 어버구가 이봐봐. 지금 자사주 매수하고 있어요. 24,000주. 오늘 5만주나 신청했던데. 아직 어버부 자사주 매수가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어버부 반도체가 보통 지금 분기에 보면, 여기 보시면, 355, 409억, 424억, 487억 하거든요. 사실 지금 가장 쪽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지금 원자재 가격 상승, 물론 그거하고 상관없이 시스템 반도체 쪽은, 근데 가전 쪽이 그렇게 좋지 않은데, 실적이 546억이 나왔어요. 지금 분기에. 사상 최고 매출이거든요. 영업이익도 67억이나 나왔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어버부는 이 내용을 봐야 돼요. 근데 가전으로 나온 건 아니에요. 저게 지금 분명히 어버부 반도체는 MCU나 자동차 쪽 매출이 잡혀서 나온 거면 왜 자사주 매수를 자신있게 하는지를
알겠다 싶을 정도인데, 보자. 같은 동업종인 텔레칩스. 이런 것들이 이렇게 밸류를 받는데 아직. 뭐, 주가 흐름의 위치는 비슷해요. 근데 이 부분 실적이 잘 나와서 자사주 매수도 하고 있고, 괜찮은데. 참. 또 좀, 진짜. 야, 이건 계속 추적하는데 실적 이렇게 잘 나와줬습니까? 실적이 이렇게 잘 나와주면 뭐가 좋냐? 오늘 안 오르는데요? 내일 안, 그게 아니라 웬만큼 시장이 안 좋아도 이제는 하방 경직성이 확실히 좀 더 탄탄해지고 실적이 이렇게 잘 나오면 이제 오를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실적 잘 안 나왔다 이러면 그냥 반반 해서도 그냥 빠질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 이러면 가능성이죠. 가능성이 높다 해서 무조건 빠지는 게 아니듯이 실적이 잘 나오면 이제 오를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걸. 게다가 자사주 매수도 하고 있고. 인탑스도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어. 주가도 빠진 것도 없이. 이런 것들이 좀 빠지면 내가 근데 실적 잘 나왔어. 근데 이게 좀 빠져있으면 이게 좀 피토 세울 텐데, 좀 실적이 좀, BCNC 뭐 이런 거 하시죠. 아무튼, 대략적으로 지금 이제 주요 기업들의 실적은 오늘 이제 장 막판 끝나고 나온 기업들은 다 말씀을 드리지 않았나 싶어요. 말고, 잠깐 봐. 이수화까지 한번 볼까? 이수화 보시죠, 나왔나? 이수화까지. 지금 보는 거야. 야, 잘 나왔네. 전년 동기에 4,506억, 4한 500억 정도. 근데 3,500억인데 이번 분기에 4,670억 정도 가까이 나오고 영업이익률은 조금 떨어졌네. 야, 볼륨 그 133억 나온 게 153억. 잘 나왔어요. 하여튼 매출의 증가 대비해서 이익률은 조금 떨어진 감이 있는데 그래도 매출 볼륨이 잘 나왔네요. 요거는 하여튼 다시 한번 코멘트를 하기도 하고 아무튼 오늘 그 1분기 지금 뭐 조금 오늘 주가 흐름들 또 조금 얘기 뭐 제시케미칼이랑 저 아까 그 뭐 하이비전이나 몇 가지 좀 코멘트 드릴 것도 있는데 일단 오늘 실적 발표된 것만 하고요. 내일이 또 라방이지 않습니까? 내일 또 좀 부족한 것들은 내일 또 라이브 방송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월요일 녹방 이만치만 하면 됐다 싶습니다. 내일 좀 우리 장 끝나고 나스닥이 좀 반등 중인데 내일 우리 시장은 좀 빨간색을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뭐 오늘 방송하면서는 흰색 입고 하지만 오늘 자기 전에는 또 빨간색 뭐 반스나 뭐 내복 같은 거 좀 갈아입고 좀 잘 테니까 내일장 상승을 한번 기원해 보겠습니다. 5월 16일 월요일 대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